안녕하세요. 텍쌤의 핵심 알려주는 토크IT의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쿠버네티스가 IT 인프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쿠버네티스를 만든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클라우드 GCP에서 어떻게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GCP의 MSP인 안내 클라우드메이트의 배주현 팀장의 명쾌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제품군이 이제 클라우드 런이라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컨테이너를 던지면 그대로 작동을 해요. 네. 클라우드 런이라는 것은 컨테이너가 작동, 쿠버네티스와 상관없이 네네. 컨테이너만? 맞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로 작동되는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팅 된 시간만큼만 과금이 돼요. 네. 예를 들어 저희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홈페이지에 클라우드 많이 쓰시는데요. 24시간 작동되고 있지만 들어오는 유저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비용이 좀 낭비될 소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유저가 들어왔을 때부터 컴퓨팅을 해서 제공을 한다면 좀 더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질의응답 답변 주시는 분 중에서 저희 팀원 분 계시는데요. 일반적인 버추얼 머신에서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쓰는 것 같아요. 24시간 네. 가동되고 있으니까요. 그 VM이. 네, VM 가동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클라우드 런으로 바꿔서 월 한 1,000원 정도. 아. 네. 물론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2,000원, 3,000원 늘어날 소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가동될 정도라면 네. 버추얼 머신보다 더 비싸질 소산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나 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고 처음 스타트하는 정도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단순한 기능 혹은 서비스 출시 단축을 위해서 개발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딱 쓴 만큼 내는 거죠. 그렇죠. VM처럼 VM 한 대 얼마가 아니라.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런들의 이제 모임들을 또 서비스 메시로 엮어서 좀 큰 서비스로도 당연히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없이 그냥.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개발만 집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K 오토파일럿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보통 쿠버네티스 엔진 같은 경우에도 백단에 보시면 VM 같은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24시간 돌게 되면 여전히 비용이 많이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팟이라고 하는데요. 파드라고 하겠습니다. 파드라는 친구들은 컨테이너의 집합들입니다. 그럼 어떠한 서비스들을 이루고 있겠죠. 그 컨테이너들은 MSA화가 된 작은 서비스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들 고객이 접근할 때는 하나의 서비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1번의 클라우드 런과 마찬가지로 그냥 컴퓨팅 되는 시간만큼, 유저가 사용하는 시간만큼만 이제 과금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파드가. 맞습니다. 파드가 이제 컴퓨팅 되는 시간 동안. 네. 저거는 설정 구글이 알아서 해주고 GCP가 해줄 거고. 맞습니다. 어떻게 서버리스 같은 개념? 맞습니다. 기존에 쿠버네티스를 쓰고 계시면은 오토파일럿으로 전환하는 데는 이제 따로 드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네. 그냥 딱딱딱딱 소위 말해서 딱딱딱딱만 하시면 이제 컴퓨팅 되는 시간만큼만 차징이 되고요. 조금 부적합한 케이스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초기 구동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역시. 그렇죠. 그래서 접근을 할 때 경량화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 경량화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네, 경량화가 잘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죠. 네네, 그렇겠네요. 네. 경량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구동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저들은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 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오토파일럿 말고도 그냥 24시간 노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좀 있긴 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게? 지금 현재 뭐 AI 쪽이나 이런 쪽의 학습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GPU를 사용해야 될 때는 오토파일럿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희가 그래픽 카드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학습을 할 때 어떠한 메모리 값을 계속 참조를 해요. 그렇죠. 사실 메모리가 디스크보다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보통 굉장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희 GPU도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도 메모리가 계속 커지고 비싸지고 있어요. 메모리가 2배씩 늘지만 당연히 비용도 2배씩, 금액도 2배씩인데 이런 메모리 캐시 히트라고 하거든요. 그냥 메모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냥 24시간 구동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껐다 껐다 하면 날아가니까 다? 그렇죠. 껐다 껐다 하면 다시 날아가고 학습한 게 다 없어지고. 학습 어디선가 저장하겠지만 다시 살렸을 때 기존 내용이 아예 스테이트 리스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새로운 뭔가 다 적재를 해서 거기서부터 또 컴퓨팅을 해야 돼요.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AI나 좀 이런 인퍼런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GK를 그냥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과금 효율적인 모델이 있지만 우리 서비스에 적합한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업무별로 가성비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시대에 구글 클라우드 GCP는 어떤 업무에 활용하면 좋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쿠버네티스의 가장 큰
이제 파운데이션 사실 중에 구글이 하나가 만든 거잖아. 그렇죠. 쿠버네티스를 네, 구글이 네. 만든 거잖아. 만들었기 때문에 어. GK에 대한 버저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제공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면 추천드린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AI 관련 아까 짧게 말씀드렸잖아요. AI 관련 쪽으로 좀 확장을 노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또 GCP가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구글 하면 또 GCP 빅쿼리. 빅쿼리가 그렇죠. 또 많이 자,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빅쿼리가 왜 인기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좀 가속화시키는데 백데이터가 결국 필요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 그 친구를 빠르게 데리고 와서 분산 처리를 하거든요. 아, 클라우드로 데리고 네, 가가지고 분산으로 데리고 와서 아시. 일시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처리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냐 돈이냐. 그러니까 시간이 적어지면 그만큼 또 비용을 적게 내는 거잖아. 맞습니다. 단가 높아도 빨리 끝나니까. 저희는 그 비즈니스를 빠르게 출시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네. 관점에서 빅쿼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아마 AI 쪽으로 가시면 빅쿼리를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 분석을 빨리 해야 되는 맞습니다. 곳은 저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